안녕하세요, 테크스넥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이 광고 정책을 수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상으로 약간 강제적인 성격의 광고 정책을 이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그 광고 집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정을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아마존은 파이어 TV라는 게 있죠. 이 파이어 TV에서는 다양한 OTT를 다운로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마존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존 그 파이어 TV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OTT들 가운데 특히 광고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는 OTT를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격의 어떤 그 운영 정책을 수정을 했습니다. 특히 광고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수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훌루, 투비 얘네들 모두 그 자신 OTT들의 광고를 노출하고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운영하는데 우리의 정책, 즉 아마존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정책을 수정했다라는 거죠. 이게 강제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죠. 이게 애플이랑 구글. 얘네들은 앱스토어랑 구글 스토어를 통해서 되게 강제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앱을 유포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유통 채널로서의 지위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앱 개발사들이 느끼기에 강제적인 독점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인앱 결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이런 강제적인 행위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아마존도 이런 유사한 방향으로 현재 그 정책을 수정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 수정한 정책의 핵심은요, OTT 스트리밍에, 즉 콘텐츠 중간중간 노출되는 광고 위치를 판매하는 방식과 관련이 된 건데요. 특정 기준에 따라서 이 광고 위치를 판매를 할 때 아마존이 제공하는 아마존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것이 이번에 아마존이 수정한 정책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한번 다시 좀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면, 디지털 광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좀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 디지털 광고에서 광고를 판다는 의미는요, 광고가 노출되는 그 지면을 판매한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OTT 서비스에 대입을 해보면, OTT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 현재 콘텐츠가 시작하기 전, 그리고 콘텐츠가 플레잉되고 있는 중간에 광고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전과 중간이 OTT 서비스에서의 광고 지면인 거거든요. 내가 그 오징어 게임을 넷플릭스에서 본다고 했을 때, 그 오징어 게임이 플레잉 되기 전에 나이키 관련된 광고를 하나 봐야 되고, 내가 한참 넷플릭스 보고 있을 때 중간쯤에 아디다스 광고가 한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작 전에 나이키 광고가 노출되는 위치, 중간에 아디다스 광고가 노출되는 위치, 요게 넷플릭스 OTT 광고 서비스의 광고 지면인 겁니다. 아무튼 이런 광고 지면을 판매를 해야 돼요, 디지털 광고에서는. 근데 광고를 팔려면, 즉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광고 지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라는 등록 시스템에 등록해서 팔아야 돼요. 이 등록 시스템을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 즉 줄여서 SSP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마존도 SSP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퍼블리싱 서비스라는 이 APS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네가 광고 지면을 판매를 할 때, 너네 OTT 서비스들, 니네 그 컨텐츠 중간중간에 광고 노출하면서 광고 팔고 있지? 그 광고를 팔 때 등록하는 시스템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등록을 해라 라는 게 이번에 아마존이 수정한 이 강제적인 성격의 그 광고 집행 정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조금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내 선택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기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상이하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국가 기준으로 조금씩 적용되는 내용이 상이한데, 일단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파이어 TV를 통해 월 5만 시간 이상 스트리밍되는 OTT들은 전체 광고 지면의 30%를 아마존의 시스템을 통해서, 즉 APS를 통해서 광고 지면을 등록해 판매를 해야 됩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요, 기준 시간이 3만 시간이에요. 월 3만 시간 이상 파이어 TV를 통해 스트리밍되는 그 OTT 서비스들은 전체 광고 지면의 30%나 APS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요. 이 APS가 제공 안 되는 기타 지역도 있습니다. APS를 통해서 그 광고 지면을 등록할 수 없는 국가들은 전체 광고 매출의 30%나 수수료로 아마존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되게 강제적인 냄새가 강하게 풍겨오죠. 이 30%, 3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런 어떤 독점적인, 강제적인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되게 익숙한데요. 이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앱을 유통하는 독보적인 유통 채널이라는 그 강점 때문에 되게 독점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앱 결제의 거래 금액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거죠. 이 30%의 수수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독점 케이스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30이라는 숫자가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 되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30%의 광고 지면을 APS에 등록해서 팔던가, APS가 지원되지 않는 국가야? 그러면 너네 그 광고 매출의 30%를 내라고 하니까 이 30%라는 숫자가 굉장히 독점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떠오르는 숫자 같기는 합니다. 이 파이어 TV가요, 제가 아까 가장 앞에서 말씀드렸죠. 파이어 TV에서 다운로드 되는 광고 기반 OTT를 대상으로 이번에 아마존이 그 광고 집행
그 정책을 수정한 거니까 이 파이어 TV가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로프랑 같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높은 보급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런 강제적인 정책을 집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안 할 거야, 우린 파이어 TV에서 그럼 나갈게 라고 말할 수 있는 OTT들이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30%라는 어떤 강제적인 숫자에 웬만하면 다 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존의 이 파이어 TV 관련된 30%의 이 강제 정책이 독점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애플과 구글과 마찬가지로 어떤 국제 그 관련 기관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독점 관련 조세를 이제 받으면서 법정도 드나들 것인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